교통체증이 멈춘 시간. 뻥 뚫린 도로 위에서 한밤중에 질주가 시작됩니다. 눈앞에 아무런 장애물도 보이지 않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 무언가가 운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 결국 도로 위에서 충돌합니다. 다음 날 고라니는 그 자리에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길 위의 죽음, 바로 로드킬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어둠 속에서 도로를 건너는 고라니를 들이받습니다. 지금 도로에서는 갈 길을 가야 하는 인간과 설 곳을 잃은 야생동물이 수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이로제 걸린다고 하나요? 진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괜히 받을 것 같고, 쬐까만 참새가 지나가도 막 받을 것 같고, 이거 진짜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동물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인간도 항변하고 싶습니다. 나도 동물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요.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작진은 로드킬이 얼마나 빈번한지 전국의 도로를 다니며 지난 3주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은 지역과 도로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 한켠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의 사체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로드킬 피해를 입는 동물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뱀이 한 마리 죽어 있으면 2차적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얘를 먹으러 들어오는 다른 애가 또 로드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드킬이라는 게 한 마리 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죽게 되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야생동물에게 도로는 새로운 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 충남 예산 근처 제작진은 길 잃은 새끼 고라니 한 마리와 도로에서 마주쳤습니다. 고라니가 자칫 다른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 녀석도 이 상황이 초조한지 간곡하게 제 어미를 찾습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새끼를 부르는 어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당황하던 고라니는 다행히 어미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로드킬의 위협은 밤낮 없이 계속됩니다. 밤 9시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 야생동물이 지금 막 병원에 도착합니다. 상자 안에 담긴 녀석은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멸종위기종 수달입니다. 체온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리 수달이 물속에서 살지만요, 물가에서 살고 하지만 아직은 새끼들은 충분히 물가에서 버틸 만큼 지질이 지방층이 충분히 두껍지 않거든요. 아직은 어미의 품이 절실할 텐데 함께 구조센터로 실려온 어미는 이미 로드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를 엄청 흘렸네요.
아마 머리 쪽이 치여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직사한 걸로 보입니다. 엄청난 출혈이 있네요. 공기가 좀 남아있어요. 그 치인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사후공직이라는 것은 치우고 또 뭐 치서 얼마 후에 바로 사후공직은 오니까요. 얼마 전 출산한 어미수달의 몸에서는 아직 예, 하얗게 제 새끼에게 물릴 젖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속상하죠. 그렇다. 새끼 수달은 이 상황을 알까요? 새끼는 어떻게 잘 살아서 방사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걸 장담하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예, 새끼는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거나 케어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 야생동물에게 로드킬은 자연재해와도 같습니다. 과연 로드킬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로드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동물들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동물은 고라니, 이어서 너구리와 멧돼지, 삭, 메토끼의 순서입니다. 특히 국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멸종위기종 삭은 알려진 것만 해도 최근 5년간 130마리가 고속도로에서 죽었습니다.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대전, 충청권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1년에 한 5월에서 6월이 동물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통과 구간이 있고 좀 산림지대나 이런 데가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지리산 부근의 로드킬 실태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로드킬 동물을 조사했는데요. 지리산 일대의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총 119km에서만 조사했는데도 1년간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은 무려 2,934마리. 피해 동물에도 거의 모든 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양서류가 가장 많고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순입니다.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숫자상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조사하는 사람이 열의가 높을수록 동물은 많이 죽습니다. 도로를 이제 관리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기 도로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뭐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에서 10만 단위 이상이 1년에 차이쳐서 죽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고속도로는 관리 주체가 명확해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국도나 지방도는 정확한 실태 조사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양서류나 파충류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만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 현재 전국의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드킬 피해는 어림잡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야생동물 교통사고 경험자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 박신양 씨는 로드킬 위기에 놓인 고라니 구조 과정을 SNS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고도 많습니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추돌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로드킬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대형종이 많다 보니 그 피해도 더욱 심각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로드킬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버스 운전사가 황급히 차를 세웁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더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습니다. 도로 위에 나타난 사슴과 한 대 뒤엉켜 추락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로드킬의 피해는 동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연간 7,500건의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는 로드킬 사고가 연간 30만 건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이 사망하고 차량 수리 비용만 28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드킬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뭐 택지를 건설한다든지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초기에는 그 동물들이 자신의 서식지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로드킬 건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